안녕하세요, 황금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형아이들 이제 조금씩 춥잖아요. 따뜻한 무슨 소재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다이마루 소재라고 하는데요. 다이마루 소재는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고 맨투맨티 같은 거 입는, 회색 맨투맨티 같은 거 많이 입죠.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형들에게도 이런 옷을 입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문했는데요. 이 원단은 다 좋은데 잘 늘어난다는 게 한 가지 좀 큰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싱질을 하거나 이럴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느질로 하는 게 어쩌면 정신건강에 상당히 이로울 수 있는 이런 원단이고요. 제가 우리 하나에 입은 거 보여드리면서 지금 저는 이제 하나에를 어제 만들어서 입혔더니 예뻐서 다른 아이들도 이제 만들려고 리나 슈슈 만드는 과정을 올리려고 해요. 리나 슈슈는 하나에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해요. 왜냐면 그 같은 유딩이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하나에가 우리 리나 슈슈는 약 허리만 해도 2cm 차이가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이즈죠. 그래서 이런 유딩이 옷을 샀을 때 리나 슈슈는 다 클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리나 슈슈 아이에게 맞는 걸 사고 싶으시다면 조금씩 패턴 공부를 좀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럼 저는 우리 하나에 보여드리면서 다시 영상 찍어 볼게요. 우리 하나에 4개 어제 급하게 만들어서 입혔어요. 사실 이걸로 옷을 계속 만들어야지 했었는데 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망설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만들어야겠다. 우리 인형들이 좀 추워 보여가지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하늘색으로 만들었고, 지금 우리 하나에게 입혔더니 미백 피부 아이들에게는 하늘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치마도 제가 만든 영상 올렸거든요. 청치마랑 같이 코디하니까 또 예쁘기도 하고, 저는 일부러 목칼라를 만들지 않아요. 목칼라를 만드는 건도 물론 만들어서 예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그만 걸 뒤집고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레이스로 그냥 마감을 하면 간단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옷을 만들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지쳐서 다음 걸 만들기가 싫어져요. 적당히 지치는 거, 적당히 재밌고 적당히 힘든 거를 찾아서 꾸준히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주 어려운 과정의 인형 옷은 올리지 않고 있고요. 그냥 조금 쉬우면서 도전해 볼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 정도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의가 하의보다 어려워요. 과정이 좀 더 거치거든요. 그래도 하나씩 도전해 보시고 또 제 거 보면서 성공하셨다는 분들 보면서 기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에 입은 걸 리나 슈슈에게 또 입혀야 되니까 만들어 볼게요. 원단을 이제 자르시고요. 패턴을 나눔해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패턴을 제가 나눔할 정도의 실력이 되지 못해요. 죄송해요. 좀 더 저도 실력을 좀 갖추고, 저 역시 패턴이 없다 보니까 하나씩 만들고 있거든요. 매번 패턴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긴 해요. 그래도 맞춘 옷을 입혀야지 예쁘지, 어떤 안 맞는 사이즈의 옷을 입히면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제 욕심상 막 만들고 패턴도 만들고 계속 실패도 해보고 여러가지 거치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다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니트 소재, 잘 늘어나는 소재는 손바느질로 하는 게 정신건강 이로움으로 실하고 바늘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간단히 고정할 때는 이 패브릭 풀을 사용해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핀셋과 이런 게 있으면 뭔가 겹치는 부분 고정할 때 아주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비치해 놓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가위는 수의용 가위라고 해요. 뾰족한 가위를 사는 게 절단력이 좋아요. 둥근 가위보다. 안전성에서는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좀 위험하겠지만 뾰족한 가위가 수의용 가위로는 좋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형 옷의 대부분 상의의 기본 과정은 1번이 뒷면과 앞면을 연결하는 어깨를 연결하는 거예요. 난 좀 이게 싫은데, 이거 연결하는 거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큰 원단을 재단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기가 좀 힘든 것이 이 뒷면이 이렇게 겹쳐져야 되거든요. 이 겹쳐지는 건 뭐냐면 똑딱이 단추를 달았을 때 이 면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 면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자르면 되게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해서 여기를 연결하는 하나의 이유고요. 올통으로 입히는 옷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옷들은 목 부분이 좁다 보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헤드 분리해야 되고 가발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좀 이쁘고 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가발 매번 끼우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뒷면을 연결을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옷 입히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아, 바느질하기 너무 귀찮은데, 맞아요, 바느질하는 거 귀찮아요. 그럴 때는 방법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이런 거를 풀로 대략적으로 고정을 합니다. 풀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박았잖아요. 여기 부분을 양면 테이프로 하면 돼요. 근데 그랬으면 편하긴 한데 완성도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박음질로 하시거나 또는 손바느질로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걸 하나씩 습관 들여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미싱을 할 때는 이 노루발이 되게 중요해요. 미싱의 힘도 중요하지만 노루발이 50% 이상은 저는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쓰는 노루발입니다. 브라더 워킹팬 노루발이고요. 브라더 정품은 조기에 브라더라고 써있어요. 브라더라고 안 써있으면 가품이에요. 진품이라고 구입한 곳에 따지셔서 반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브라더라고 되어 있는 이 정품을 구입한 이유는 얘네들이 가격대도 고가지만 쓰면 쓸수록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런 독특한 노루발도 이제 다음에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런 걸 쓸 때는 AS를 받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정품 구입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재질에는 워킹풋 노루발을 사용하면 늘어나지 않게 조금은 좀 더 편하게 가정용 미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과정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인형 옷을 만들 때 이 패브릭풀 완전 패브릭풀 정말 대박이에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지금 휘전 마감을 할 때 여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핀셋을 일일이 꽂는 방법뿐이 없었어요. 과거에는요. 근데 이 패브릭풀을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풀칠해서 마치 종이 붙이듯 이렇게 해놓으면 임시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풀 기운이 사라지면서 풀리기는 해요. 그래서 간단히 마감하고 여기 박음질 짝 할 때 핀셋을 꽂고 박음질하는 것보다 핀셋 없이 박음질하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빨라요. 그래서 패브릭 본드 풀은 좀 넉넉하게 사두시면 아주 유용하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소매를 할 차례예요. 소매는 이렇게 동그랗게 된 부분이 어깨라고 할 아몰 부분인 거죠. 이렇게 어깨에서 이어지는 이 소매 부분이고요. 여기는 입구 부분이에요. 보통 여기다가 뭐 니트 시보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접었어요. 간단하게 이만큼 풀로 접어서 미싱질로 슝 내려왔습니다. 이 방법이 빠르기도 하고 간편하기도 하고 어떤 좀 인형옷 만들면서 진이 덜 빠지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쉬운 방법을 지금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실이에요. 미실. 이 미실을 사용하실 때는 스판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일반 코화사를 사용하게 되면 코화사는 늘어나지 않고 강도가 세다 보니까 이 니트를 쓸 때 막 늘어나요. 위에 실은 코화사를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윗실은 코화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밑실만 스판사를 바꿨어요. 스판사 또는 날라리사를 바꾸시면 늘어나는 재질을 할 때도 얘가 잘 유지해서 박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밑실을 바꾸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깨에 홈질을 해줬어요. 이 홈질을 하는 건 어깨에 살짝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는 거 있죠. 우리 하나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하나의 어깨가 여기가 이렇게 약간 봉긋하게 올라왔죠. 이 봉긋하게 올라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깨에 주름을 좀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푹 꺼지는 어깨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거든요. 주름을 살짝 주면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오니까
인형 애들에게도 굉장히 예쁜 인형못이 완성이 되므로 어깨뽕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깨 전체에 주름을 주셔도 좋은데 보통은 중앙 부분, 이 어깨의 여기부터 여기 중에서 가운데 3부분만 주름을 줘요. 주름을 줄 때도 저 지금 실로 제가 바늘 꽂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손바느질 하는 게 더 미싱으로 하는 것보다 편하더라고요. 조그만 부위 할 때 미싱하다가 또 막 틀어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손바느질로 어깨뽕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어깨뽕을 준 아이를 이 어깨에 갖다 대요. 이게 아까 겉면이죠? 얘도 겉면이죠? 겉면과 겉면을 이렇게 넣어요. 어깨를 마치 넣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가운데 봉긋한 걸 여기 양쪽 연결한 부위에 딱 맞추시면 이게 가운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를 연결할 때 이렇게 중심을 잘 맞춰가면서 늘어나는 재질이니까 살살살살 맞춰서 어깨 얘랑 얘를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요. 이때 핀셋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제가 핀셋도 사용해보고 좀 저도 이제 편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니까 실하고 바늘로 여기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감침질로 이렇게 막 대략적으로 넓게 그냥 해요. 그러면 핀셋으로 고정한 것보다 훨씬 더 위치가 잘 맞고 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침질로 우선 한다는 것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그럼 감침질 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영상은 최대한 과정을 자세히 남기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세요. 다음 과정 이거요. 타타타타 넘어가는 게 보기는 편하지만 중간에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풀어서 이 과정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감침질로 연결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울어 보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전체를 이렇게 쭉 박음질로 가게 되면 깔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핀셋으로 고정한 게 아니라 감침질로 고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어깨를 달았어요. 아까 뽕 잡은 곳에서 뒷면을 보면 이렇게 감침질을 먼저 해주고 그 부분을 박음질을 해주었습니다. 미싱에서 시접 부분은 약 0.3 정도를 두고 시접 마감을 하신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왜냐면 어깨는 곡선도 있고 또 곡선 부분도 굉장히 조금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는 박음질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시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제 어깨를 연결했으니까 남은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뒷면을 단추를 할 수 있게끔 여기를 시접 마감해서 0.3 정도 시접 마감을 해주시고요. 직선으로. 그 후에 목선을 이 목에다가 카라를 다셔도 좋은데 저는 카라를 달지 않고 레이스를 달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살짝 0.3씩 접어서 얘도 곡선으로 마감해 주시고요. 이제 얘네들 접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자, 다음 과정은 얘를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인형못에서 상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깨예요. 이 소매 다는 거 이게 제일 어렵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의 다는 과정 제가 자세히 남겼으니까 참조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제 뒤에도 마감을 했고요.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마감을 했고요. 목도 살짝 아주 조금씩 시접 넣어서 목 마감을 했어요. 이때 목 마감은 미싱질로 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시접도 조금씩 들어가야 되고 계속 이 라운드를 도는 게 생각보다는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바느질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여기를 보통 이제 목 부분을 이렇게 내비두면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박음질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이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카라를 많이 덧대는 것이 그냥 평균적이에요. 근데 카라를 만들려면 보세요. 이 인형옷도 작은데 인형옷 카라는 또 얼마나 작을까요? 쉽지 않죠. 조그만 걸 또 뒤집어서 해야 돼요. 물론 그랬을 때 완성도는 훨씬 더 높고 예쁘지만 그로 인해서 진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므로 저는 이렇게 레이스를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요. 이런 걸 토션 레이스라고 하는데요. 토션 레이스를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꼬매주는 거예요. 미싱으로 하셔도 되고 손바느질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목 부분은 손바느질로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면 부위가 적으면서 미싱보다는 손바느질이 실수확률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우리 하나의 내 목 부분을 보세요. 어때요?
되게 깔끔하고 예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 투셔널 레이스가 좀 더 귀티나게 보이고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이렇게 수제 옷을 좀 더 기성품화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므로 요 레이스를 닫는 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얘 레이스 달고 마무리 짓는 과정만 남았으니까 이제 금방 끝난 거예요. 레이스 달고 보여드릴게요. 목을 레이스 부분으로 이렇게 싹 감침질해서 가리고 마감을 한 상태예요. 목 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조금 있어요. 인형옷이 비싼 건 이런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미싱으로 슈르륵 휙휙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갈 수 있는 미싱도 있어요. 공업용 미싱이나 정말 힘이 좋은 미싱은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가정용 미싱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바느질과 미싱을 병행하는 게 현재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형옷 만드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인형옷 만드시는 분들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취미로 인형옷 만드시는 분들은 손바느질을 하면서 미싱을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제 저는 얘를 이제 뒤집고 이렇게 겉면을 뒤집고 소매도 연결해서 여기를 기역자를 이렇게 마감할 거예요. 기역자를 마감하게 되면 이제 옷이 얼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집으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과정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 접어서 기역자 마감. 기역자 마감이라는 건 소매와 몸통을 한꺼번에 입는 걸 기역자 마감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기역자 표시라고 해서 기역자 마감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기역자 마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소매는 소매끼리 연결되고 몸통은 앞면과 뒷면이 연결됐겠죠. 얘를 오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뒤집으면 옷이 되고요. 마무리 작업으로 요 밑단 있죠? 요 밑단을 이렇게 접어요. 0.3 정도 풀칠해서 접은 다음에 일자 마감을 하면 이제 옷의 전체 큰 테두리가 끝나고 얘네 둘을 연결하는 똑딱이 단추를 마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뒤집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저는 영상에 남기지 않았지만 밑단까지 접어서 시접 0.3 정도 안으로 넣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감까지 하니까 어때요? 옷이 완성됐습니다. 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쉽게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번 미싱질을 바꾸고 짜증도 내고, 아, 이거 내가 왜 하나 싶은 번뇌도 쌓이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인형옷 만들기를 해본 사람들은 절대 인형옷이 쉽단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이 과정이 되게 조금씩 바뀌면서 어렵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형옷이 비싼 이유를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만들어 본 사람들은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마지막 남은 과정은 똑딱 단추를 다는 거예요. 똑딱 단추는 제가 한번 리뷰를 다시 할 건데요. 다이소 똑딱 단추 되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샵에서 파는 전문 똑딱이보다 훨씬 괜찮고 양도 많고 또 구입하기도 편하고요. 다이소 똑딱 단추를 이용해서 여기 똑딱 달아한 후에 우리 리나 슈슈를 입혀서 마지막 마무리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 직접 만드신 분들 모두 애쓰셨어요. 자,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우리 리나 슈슈 옷을 다 만들어서 입혀봤어요. 잘 어울리네요. 품도 적당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소매통이 좀 약간 넉넉해 보이죠. 그 이유가 부채관절은 손이 좀 커요. 그래서 소매통이 좀 커야지만 손이 나올 때 편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통을 약간 넓게 한다는 거고요. 우리 리나 슈슈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레이스며 청치마 이런 거 다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줘서 그런지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우리 하나엘하고도 세트로 같이 만들어줬거든요. 우리 하나엘도 보여드릴게요. 하나엘 이거 고양이 머리띠 같이 한번 씌워보세요. 우리 딸이 왔습니다. 혼자서 영상 찍을 때보다 확실히 도우미가 있으니까 편하군요. 황금알 도우미는 저희 딸입니다. 네. 우리 딸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가발을 다 씌웠습니다. 네, 우리 하나엘 양을 지금 치장 중이고요. 하나엘 양이 와서 우리 리나 슈슈와 같이 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빠밤! 등장. 자, 어때요? 같이 있으니까 더 귀엽죠?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도 옷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의 옷 먼저 만들어 샘플로 만들어 보고 예뻐서 리나 슈슈 옷까지 만들었고요. 하늘색 옷과 이 니트 재질의 다이마루 옷이 잘 어울려서 청치마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꼭 참조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예쁜 인형옷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황금알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